여러분 반갑습니다. 24년 소방 공무원 응시하신다고 고생 너무 많았고요. 쌤도 이제 시험 치고 나왔었을 때 문제를 보내준 친구가 있어서 바로 봤는데 소방학 과목 부분들은 이제 느낌은 다 같을 것 같아요. 좀 뭐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어렵게 나온 듯한 느낌이 드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다. 좀 변별력이 있는 것 같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꺼풀만 벗겨보면 우리가 연습 때 많이 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앞쪽에 배치한단 말은 전체적으로 이제 혼란을 주기 위한 이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번이 내가 잘 안 풀려 그러면 2번부터 풀었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튼 뭐 문제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좀 많이 당황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실수한 부분들이 있고 근데 올해 24년에 이제 시험은 좀 안타까운 형태죠. 선생님이 이제 교육을 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이러지만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의고사 풀 때 많이 얘기했어. 너무 쉽게 나왔었을 때가 이제 힘든 거지. 그러니까 한두 문제 차이로 원래는 합격을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되긴 해. 그런데 이게 너무 쉬운 과목이 있으면 안 돼. 선생님 이제 그런 건 좀 반대거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 이제 뭐 돌려 얘기하면 이런 거지. 실수도 실력이지 않냐 이런 것들. 그런데 뭐 적당히 해야지. 너무 전반적으로 쉽게 내어버리면 정말 하나의 이제 실수로 큰 차이가 나버리는 인생의 쓴맛을 뭐 미리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좀 아니라고 봐. 그래서 이번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작년보다는 점수가 오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이제 너무 좋지. 점수가 올랐으니까. 작년 이제 합격점보다도 많이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알고 있다시피 이제 컷 자체를 보면 생각보다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야. 그건 이제 법규가 너무 쉽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하는 부분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도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입장이면 우리가 발빠르게 제도를 맞춰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쌤은 어떻게든지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는데 항상 문제를 받아보면 같은 생각을 해. 쌤이 가르치지 않은 범위에서 많이 나왔나, 작게 나왔냐, 뭐, 수업 중에 언급을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하거든. 근데 전반적으로는 다들 이제 뭐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심지어 이제, 복사열에 대한 계산 문제도 수업 시간에는 이제 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어. 이건 뭐, 기사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 이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 계산기가 없으면 니네 좀 많이 어려울 거다. 그랬더니 수치를 막 장난을 치는 거야, 이제. 계산기 니네 없잖아. 이러면서. 상세 풀이 때 다시 말하겠지만,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난이도는 이제 중간에서 상의 가운데쯤 중상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어서 잘 치는 친구는 되게 잘 쳤어. 되게 잘 쳤어. 실제로. 그래서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고 이번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되게 이제 실제로 뭐 젊은 청춘이잖아, 니네는. 그래서 이걸 뭐 다 투자해서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서로 가슴 아프고 막 그런데 쌤도 이제 공부해본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 야, 그때 안 투자해보면 언제 하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때를 다시 돌아간다면 뭐 하루에 3시간씩 자꾸 공부했었을 그런 시기가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걸 해버리고 나니까 이게 좀 뭐 혜택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만족도 생기고 앞으로 나갈 방향도 더 좋고. 그래서 올해 시험 준비할 때 행여나 내 미흡한 부분이 없었을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뭐 복귀가 좀 더 어렵게 나오긴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야 제시들 니네 늦게 시작하지 마 제발. 응? 쌤이 뭘 야자를 까냐 이렇게 하겠지만 쌤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너무 늦게 시작하지 마. 너무 늦게 시작하니까 이게 다 까먹고 시작하는 니네 진짜 힘들어. 그러지 마. 쌤은 최소한 그냥 뭐 주일에 모의고사라도 그냥 계속 파일을 올려줬잖아. 그러면 그거라도 받아가서 다시 한 번 더 리뉴얼을 해. 법 바뀌는 것들은 킵해놓고. 너무 늦게 시작하니까 너무 조급하잖아. 그리고 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배우게 되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왕 합격하고 싶으면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일찍 수강하고 뭐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뭐 니네 다 올려줬잖아 파일. 그러면 그거 보면 되지. 그거 보면서 독학해. 괜찮아.
그런데 자기 인생이잖아. 그러면 어떻게든지 계획을 좀 세워서 매주 공부 시간을 마련해야 돼. 그래서 암기라고 하는 것들은 까먹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는 안 한 사람보다는 나아. 하지만 뇌는 이제 약간 익숙해진 거에 대해서는 반응이 별로 없댔잖아, 쌤이. 그러니까 좀 더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고려했으면 좋겠어. 서두는 좀 더 너무 길어져서 미안하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좀 더 말이 길어졌어. 잠시 문제 출제 분포를 한번 잘 보면 문제는 이렇게 생겼지. 보면 연소가 있고 화제가 있고 소화가 있어. 이렇게,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과목에서 보면 이제 연소가 있고 연소 이외에는 화제도 가고 폭발도 가고 원래 분류는 이렇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연소는 이제 폭발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과목은 이렇게 배정이 돼 있지만 연소 부분이 있고 연소는 확대되면 화제가 돼. 화제. 그리고 이상현상이 생기게 되면 폭발이 되는 거지 결국은. 이 화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지. 뭡니까? 하면 건축물의 화제가 있고 건축물 그 다음에 위험물의 화제가 있어. 이렇게. 우리 시험은 연소하고 폭발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 이렇게 한 과목.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지. 그치?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화제 조사까지도 들어가.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 불나서 확대돼서 위험까지도 가니까 건축물, 위험물, 폭발이거든. 대안은 뭘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보면 그러면 감지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소화로 뒀어. 소화는 알다시피 원리가 중요하고 약재가 있고 시설이 있거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방에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가는 거지. 소방의 조직에 관련돼 있는 부분. 이렇게. 역사도 있을 거고 등등. 그 다음에 재난으로 갔어. 재난. 배점과 배율을 보게 되면 작년하고는 꽤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 그치? 연소가 8개쯤 나왔다라는 것들은 크게 시사하는 바가 커. 작년에는 23년에는 6문제가 나왔어. 근데 얘가 8개로 되었다. 그게 어떤 의미야 하려면 이번 시험의 가장 큰 변곡점 중 특징 중에 하나지. 연소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 계산 문제가 안 다뤄봤던 부분들이 르샤틀리에 공식이라는 이런 게 나왔어. 실제 연소 공식은 훨씬 더 많은데 계산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계산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왔구나. 선생님이 걱정했던 부분이 계산이 어렵게 나왔었을 때가 지금 힘들어. 훨씬 더 공식은 더 많어. 근데 니네는 이 정도 범주까지는 꼭 하면 충분해 라고 했던 부분까지 이렇게만. 그치? 그 다음에는 화제는 동일해. 8개씩 나왔었고. 그치? 소화 부분이 좀 특이하게 선생님이 2가지를 어렵게 나오면 걱정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 뭡니까? 그러면 연소가 어렵게 나오면 공식으로 이론으로 원리로 가게 되면 진짜 많이 어려워.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시설이 많이 커지게 되면 시설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려워. 근데 선생님 문제에서 하나 딱 찍어줄 텐데 그걸 한번 잘 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시각이 넓어져야 돼. 그래서 시설 부분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감지기를 묻는 거 부분들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경보 설비에 좀 더 세밀한 내용이 나왔어.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난이도가 어렵게 나온 건 아니야. 그런데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교두보 같은 게 마련돼 있어. 그걸 하나 꼭 축지해. 이 부분이지. 얘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총 7개 나왔지. 7개. 근데 지금 이번에 5개로 줄었어. 그치? 그 다음에 조직은 같고요. 조직은 2개 같고 재난도 같았어.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재난에서는 아예 못 풀 수 있는 정도까지 힘든 거 하나 나올 거야. 못 풀게 하면. 근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엄청 수월한 부분까지 나왔었으니까 크게 어렵다 생각은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려운 부분들은 상대적인 거니까 여하튼 시험 친다고 고생 많았고 상세 문제를 한번 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쌤도 이제 PPT 띄워가지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이 조금 그렇네. 그냥 문제 읽어가면서 풀이해 줄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 이 말은 꼭 하자. 야라고 하면 좀 미안하고 쌤이 지금 풀이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말이 빨라서 그런 거면 이해를 해. 근데 내가 못 들어봤던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니네 공부 다시 해. 제발 부탁인데. 한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잖아. 그럼 좀 더 공부를 해야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교재만 파면 뭐하냐. 엉뚱한 문제 파면 뭐하고. 그치? 그러니까 쌤이 문제 풀이 해줄 때
아, 이 문제 어떤 말이야? 이렇게 들어 그냥. 어차피 이제 고시 119에서 문제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잖아. 그럼 풀이하면서 그냥 적어. 들으면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구나. 근데 못 들어봤어. 처음 듣는 거야. 그럼 니네 공부 다시 해야 돼. 아니면 진짜 일찍 시작해. 그래서 내년에는 더 후회되는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 들어갑시다. 1번입니다. 아, 1번이 약간 이제 심적으로 중상의 난이도를 가지는 거지. 실제는 어려운 게 아닌데 얘네들 문제 출제는 어디였습니까 하면 출제 근거를 한번 써놨으면 좋겠어. 소방청 페이지에 있어. 홈페이지에. 소방청 홈페이지에 아, 우리의 조직은 이렇게 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그 내용을 봤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 헷갈려 하는 거야. 3번인가요? 뭐 이런 것들 막 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 아, 좀 더 봤으면 좋겠어. 1번의 답은 2번이고요. 2번. 도소방위원회 뭐 이런 것들 있지. 도소방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은 지방소방청을 얘기해. 현재는 얘기하자면 그죠? 그래서 중앙소방위원회가 있고 소방위원회 이렇게 있는 거지. 어느 시절입니까? 라고 하면 미군정 시대야. 1946년 5년부터 6년부터 해서 8년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내무부 소방국이 나왔다 그죠? 75년 이렇게 나왔고 시도소방본부는 92년 잘 알고 방재청도 잘 알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선생님 그냥 틀릴 것 같지 않았었는데 어려워하더라. 보통 가지고 있는 보기로 이렇게 바꾸기만 해야 되는데 보기에 있는 내용이 순서를 바꾼다든지 다른 내용이 들어버리면 진짜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 그런 부분을 조금 걱정이 돼. 연도를 한번 쭉 다 적어줬으면 좋겠지만 문제풀이상으로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면 조직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금화도감부터 출발하면 되겠고, 그렇지? 그 다음에 1481년에 수성금화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경성소방서 1925년 이렇게 있고요. 미군정에 들어가면 중앙소방위원회 지방에 있는 도소방위원회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 수립 이후에는 내무부에 치안군 경찰로 포함되는 거지. 정부 수립 이후에 경찰로 들어오게 돼. 미국이 보기에는 소방은 분리되는 게 맞는데,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형태는 경찰 속에 포함되어 있었거든. 그 개념이 있어. 그래서 가져온 거지 다시. 이 부분이 2번 풀이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75년부터는 소방국이다, 그지? 자치 소방에 대한 시대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92년, 그죠? 그 다음에 이원화된 거, 그죠? 그래서 시도는 어떻고, 지방은 어떻고, 이렇게 보면 돼. 그냥 청 생기고, 안전처 생기고, 그죠? 이렇게 읽어보면 쭉 될 것 같아요. 됐어, 이제.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 발전 과정인데, 1, 2번이 둘 다 역사 문제로 보면 돼요. 역사 문제로. 그죠? 그래서 1번에 보면, 1426년에 금화도감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성문도감과 병합해서 수성금화도감이 되었고, 이제 2번 문제가 좀 안타까웠긴 해. 쌤이.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원칙을 생각해 보면 1894년이지 경무청이 생겼어. 그래서 여기서 소방 업무를 담당하긴 해. 핵심 사항은 뭡니까? 라고 하는 경무청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청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 지금에는. 그죠? 근데 이때 소방 업무를 담당했어. 하지만 경무청 직제가 이제 변경이 돼. 언제 변경이 돼? 그건 니네들 외우는 거와 똑같아. 1895년이야. 1895년 4월 26일 이렇게 실제로 나와 있지.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5월 3일 날 뭐가 됩니까? 경무청 처무세칙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소방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게 돼. 그래서 쌤은 이 문제는 좀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의견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다 맞게 된다고 하면 뭐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면 되고 근데 문제를 풀 때 항상 같은 내용을 하잖아. 이론일 경우에는 좀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좀 다르 그렇지 않아. 역사는 이건 반드시 따져야 되는 게 맞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틀린 부위 형태를 고민하는 것들이 바람직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소고법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게 되잖아, 그지? 근데 틀린 건 틀린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3번을 보면 이제 경찰 속으로 포함되게 되는 형태죠. 48년부터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2번의 답은 실제 답안지가 나온 형태는 3번인데 2번도 합리적 의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같이. 그다음에 3번에 우리가 많이 해봤던 형태인데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있고 주관기관이 있어. 그죠? 유형별로 따져볼 때는 주관기관이 핵심 사항이다. 그죠? 그 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들 좀 혼란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생각해보면 돼. 뭐 녹조하고 적조가 있을 거야. 그죠? 조류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공동부가 있는데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형태도 있고,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형태도 있어.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파업으로 인한 것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해양에서 발생되는 화재도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잖아. 그래야 재난도. 그런 부분을 많이 훈련을 시켰어. 근데 저수지 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해가 되니까 저수지 사고 등등으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것들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재난 문제 하나 건졌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4번으로 가게 되면 재난의 이론이다. 그죠? 재난의 이론에 만약에 재난 이론을 진짜 한 20개도 넘어. 재난 이론 자체가. 뭐 이렇게 뭐 학자들.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뭡니까? 1번, 2번이 나오잖아. 야, 니네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달나라를 갔어. 최초로 간 사람만 기억하지 두 번째 내린 사람 누군지 기억나?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이론이 첫 번째 이론을 뒤집을 만큼 많이 확장이 돼버렸어. 그러면 두 번째 이론까지는 기억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수십 가지가 나와. 그걸 어떤 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내면 그럼 틀리라는 문제하고 똑같아. 그건 쌤도 몰라. 지금도 계속 이론을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재난이 시절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다 바뀌었어. 그럼 뭐 어떻게 다 외우겠어. 그치? 근데 최초로 나왔던 형태 누굽니까? 라면 아인이라는 사람들 알아? 프랭크 버드라는 사람 알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숙지하고 있어야지. 근데 5단계로 인해서 재난까지 가게 돼. 재해까지 가게 된다고. 그런데 어디를 초점을 해서 막으면 해결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지. 그죠? 3단계, 2단계 이런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기본 단계부터 막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본을 막기에는 너무 많은 재난 인력이 생기는 거야. 생각해봐. 그냥 의심이 있으면 무조건 막아. 그럼 그 사람 일을 아예 못해. 의심은 들지만 시켜보고 그리고 당일날 컨디션 보고 뭐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지금 나온 답은 4번은 답은 4번이지. 이 사람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나도 알고 있었어.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 근데 당일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왔어. 전날에 술도 안 깼는데 꼭 사고가 날 것 같아. 그 사람 사고가 나. 이해해봐. 근데 술을 엄청 자주 먹는 사람이야. 이 사람 안 써야 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2단계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한번 봐. 그래서 답은 4번은 4번이야. 틀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연소 파트가 있다. 이 연소 파트는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 그렇죠? 중하에 대한 난이도로 봤어. 그래서 자결이라고 하는 부분들. 쌤이 다음 시험에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잖아. 그 중에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야. 화재로 따져보면 신부지. 신부. 우리가 이제 한글로 따져보면 속불이란 말을 써. 속불. 표면에서 원래 화염이 나고 불이 커져야 돼. 이렇게 커져야 되거든. 이렇게 커야 되는데 얘네들은 밑으로 타.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위쪽은 확산 연소를 하게 되거든. 확산을 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연성 가스를 가열시켜서 발생시켜. 주변에 있는 공기랑 섞여가지고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돼야지만 화염이라는 것들이 연소를 계속 지속하게 돼. 하지만 속으로 가면 어떻게? 화염 자체가 없어. 그랬더니 특이사항이 뭡니까? 라면 얘네들은 공기를 많이 마셔 안 마셔? 안 마셔. 저산소 상태가 되는 거야. 산소가 없이도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화염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속도보다는 현저히 느리지. 이런 형태를 속불, 그죠? 또 뭐 화재 성상만 따져보면 뭐 표면 연소에 가깝고, 그리고 또 뭡니까? 훈소라고 보통 부르지. 훈소는 불완전 연소스럽게 실질적으로 산소를 작게 먹으니까. 산소가 작다 말은 무슨 말이요? 가연성 가스, 가연성 기체는 많다는 말하고 또 잘 이해해서 봐. 그러니까 산소가 작으니까 얘네들은 불이 잘 꺼져요, 안 꺼져요? 어떤 소화일 때? 질식 소화일 때. 위쪽은 질소화일 때 무조건 꺼져. 15%만 되면 얘는 그냥 꺼져버려. 하지만 아래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면 얘네들은 산소를 불활성 가스나 불연성 가스를 진짜 많이 투입해야 꺼져. 잘 안 꺼지는 거지.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야. 신부화재 때 가스계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좀 높나요? 없어. 거의 없어. 그지? 그 중에서 대표자가 누굽니까? 라니까 신부화재 적응성을 가지고 있는 CO2야. 약재 특성으로 보면 신부화재 적응성은 없는데 설비로 그걸 보완하는 거야. 뭡니까? 하면 자, 가스계로 잠깐만 한번 얘기해 보자. 가스계에서 가스계 핵심 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아는 부촉매혹과 억제의 개념이 아니야. 질식에 대한 개념만 가져가자는 거지. 질식일 때 위쪽은 산소를 15%로만 만들어 놓으면 불이 꺼집니다. 이런 거지. 하지만 얘는 안 돼. 얘는 15% 이하로 낮춰도 안 꺼진다고 바로. 그 왜 안 꺼집니까? 라면 산소를 작게 소비하다 보니까 산소가 작아도 난 연소가 계속 지속될 수 있어.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농도하고 이게 큰 의미다. 시간이 들어가야 돼. 이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 그래줘야 꺼져.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CO2에서 전역 방출 방식이 그래. 방출 방식에 그걸 활용하는 거야. 윗도 마찬가지의 전역이긴 하지만 아래쪽에는 이 개념을 이해해. 시간을 일정 시간 이상 유지해야 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 부분 보고가 5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틀린 사항을 한번 보면 1번은 자결연소. 그치? 자결과 표면과 훈소 비교 꼭 해보라고 그랬다. 특징의 차이는 뭡니까? 훈소는 환경이 조성하는 거. 표면 연소라고 하는 그 독단적인 형태는 물질이 조성하는 거야. 이 물질은 그냥 표면 연소하는 물질이에요. 이런 거지. 그치? 근데 이가연물은 표면 연소를 하지만 훈소스럽게 뭐 환경이 조성되면 가연성 가스가 많아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이번에 분해 연소. 유나 요양이라고 외웠어. 유황과 나프탈렌은 증발이지. 그치?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증발 연소는 액체에서 아니지. 고체에서도 증발이 있지. 방금 전에 봤잖아. 그치? 2번에 증발 나와 있는 유황과 나프탈렌. 그죠? 그 요오드 이런 것들. 양초 이런 것들. 그 고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설명은 맞아. 액면에서 비등하는 기체에 의해서 되는 거지. 그렇죠? 가열됐었을 때나. 4번에 자기연소라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반응성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형태가 오류위험물을 얘기한다. 그지? 자체 내에 산소가 있으니까 굉장히 빨로 됐네. 6번에 블레비는 늘상 나와. 다음 시험에는 UVC일지 몰라도 두 개 비교하는 것들. 근데 보면 블레비가 되게 시험에 내기 좋게 되어 있어. 왜? 밀폐되어 있는 용기 내에서 외부의 이별이나 가열됐을 때 내부가 어떻게 확대돼서 팽창되고 폭발까지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보면 1번이 가장 핵심 사항이다. 그죠? 방지도 1번이야. 그지? 외부 이별이 없는 거. 어느 정도로 가열하면 내부에서 확 팽창이 됩니까? B점 이상이지. 끓는 점 이상으로. 1번이 맞고 2번에 기계적 강도 이상이 형성될 때 발생된다. 결국은 블레비는 물리적 폭발이거든. 용기가 깨졌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액체가 가압액체란 말이야. 가압돼 있는 액체. 그치?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액체 상태로 만들어놨는데 뚜껑이 열린 거하고 똑같아. 균열이 난다는 말은. 그러면 내부가 다들 일반적으로 기체화되는 거지. 이 말을 한 번만 더 이해시켜보자. 블레비는 시험에 또 나온다 해서 내가 작년에 똑같이 얘기했어. 이렇게 보면 상을 보자. 이게 고체고 액체고 기체야. 그치? 얘를 상평형도 상태도라고 부를 거야. 그런데 기체의 가스잖아. 원래는 기체를 액체 상태로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블레비에 있는 놈들이 거의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액체 상태로 밀폐를 딱 시켜놓고 가압을 시켜서 액체를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은 다 기체가 됩니까? 라면 균열이 나게 돼서 구멍이 나면 압력이 내려가잖아. 압력이 내려가서 다 기체로 돼. 몇 배 팽창? 한 200~300배씩 팽창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남아나지 않고 터져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균열이 엄청 중요해. 그지? 지금 기계적 강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균열이 나니까 액체하고 기체는 동적 평형이 완전히 어떻게? 깨져버려. 다시 한번 보자. 내부에 액체로 만들어 놨다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용기 내부다. 이렇게. 증발이 되어 있지. 이렇게. 위쪽은 기체, 아래쪽은 액체야. 요게 상평형,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였었지. 그지? 근데 계속 화재를 가열을 했어. 가열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끓어 넘치는 곳 괜찮은데 기체가 있는 부분은 열 전달을 할 수가 없거든. 얘네들이 열이 전달되면 어떤 식으로? 얘네들은 표면을 가열시켜버리고 얘는 내부를 열을 전파시켜. 이렇게. 그래서 기체 부분의 용기가 균열이 나고 파쇄되는 거지. 이해를 잘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대안이 되겠어? 그런 거지. 이렇게 대안. 외부 이별로부터 두 가지 형태로 막겠어. 그지? 용기를 조금 더 크게 그릴게. 용기를 확대시켜보자. 용기입니다. 이렇게 됐어. 그렇죠? 바깥쪽 용기가 있고 안쪽 용기가 있겠지. 이렇게. 바깥쪽 용기는 열을 막을 거야. 막는단 말이 뭐야? 뒤로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지탱하고 막아야 되잖아. 그럼 생각해봐. 열 전도율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한 지점에 내가 걔한테만 맡길 거야. 이런 거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열 전도율은 낮춰야 돼. 여기에 열이 계속 쌓이게 만들 거야. 그럼 지금 생각하잖아. 여기에 열이 계속 쌓이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데 걔가 막아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재질은 뭘로 만들어? 불연제 같은 걸로 만들면 되지. 그러면
얘가 불연제로 타지 않으면서 끝까지 막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못 견뎌. 그때 내부로 전파되는 거야. 이때 어떻게 할까? 이때는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열전도율을 크게 할 거야. 왜 크게 합니까? 라고 생각해 보자. 그치? 내부에 있는 이중 형태의 벽이 있다면 잘 보내야 되잖아, 열을. 이렇게 주변으로. 그래야지만 한 곳에 안 쌓이고 균열이 안 생기지. 그래서 기억해. 바깥 탱크는 열전도율을 낮춰서 자기가 견디면서 막아야 되는 거고, 그 바깥쪽 탱크가 이제 못 쓰게 되는 상태에 되면 내부의 탱크는 열전도율을 높여서 주변 전파를 확대시키는 거지. 그럼 다시 또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요? 라는데 그게 막는 방법이 1차적인 거야. 답은 없어, 다른 쪽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죠? 4번 잘 설명했으니까 이해 듣고, 그 다음에 7번에 실내 일반 화재 진행 과정으로 옳은 것은 뭡니까? 라면 화재 초기에 실내 온도를 화재 초기부터 급격히 확 상승하지 않잖아. 화재 성장 곡선 기억나? 이렇게 쌤이 얘기했던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는데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느린. 니네 공부하는 지금 상황에 됐었지. 언제 플래시오버처럼 확대가 확 커질까요? 일정 시기에 추결이라든지 열이 쌓여야 그 다음부터 확대가 확 빨라져. 그렇지? 그거 한번 고민해.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성장기 때는 연료가 많이 지배되어 있는 거죠. 연료가 지배된단 말은 연료가 부족한 시기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한기 지배형 화재 아닙니다. 3번에 최성기 때 실내 화염이 최고조로 도달하나 실내의 산소 부족으로 연소속도 늦어진다. 당연한 말이죠. 산소가 없다 보니까 연소가 굉장히 느려. 최고로 발열량은 나와 있지만도. 그지? 그럼 이때 뭐 불완전 연소가 됩니까? 벌써 화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연소가 굉장히 지속되는데 그걸 불완전 연소라고 볼 수는 있으나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완전 연소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보기는 힘들어. 실제 다른 환경일 수 있으니까. 4번에 감쇄기에는 백드롭트가 될 수 있지. 그렇죠? 시기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있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8번에 불완전 연소. 야, 불완전 연소하고 완전 연소는 이네 관점은 딱 세 가지로만 생각해서 다른 것들을 잊어. 불완전 연소는 왜 생겨?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불완전 연소는 가연성 가스가 많을 때 생겨. 주로. 가연성 가스가 많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산소가 부족한 환경일 때 생겨. 그치? 그리고 또 뭐 온도가 낮아지면 그렇게 돼. 일정 온도 이상 돼야지만 반응이 촉진이 돼서 연소가 가능해져. 근데 온도를 확 낮췄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얘네들이 산소를 2개씩 먹다가 연소가 1개밖에 못 먹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배탈이 나.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 그 불완전한 연소의 생성물들이 나오지. 탄소를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 똑같지? 탄소가 산소를 2개씩 먹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독성 없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런데 산소가 주입되는 환경이 아니야. 뭐 밀폐된 실이라든지 아니 무창층, 지하층 뭐 등등의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됐을 때 또는 온도가 낮아. 그럼 이거 반응이 안 돼. 반응이 온도가 낮아지면. 그치? 그때는 2분의 1만 산소 1개만 먹는 거와 똑같잖아. 그래 될 때는 어떻게? 일산화탄소가 나와. 독성가스가 나온다는 말이지. 그 내용을 이해해. 자, 산소가 과잉 상태. 산소가 과잉 상태면 언제든지 다 뭐 완전 연소를 해. 산소가 과잉이면. 그렇지? 근데 이것들을 항상 생각해. 연소 범위 상에서 이런 개념으로 먼저 깔고 가면 좋잖아. 그렇지? 연소 범위 밖에는 아예 연소가 안 돼. 안 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소 범위 내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연소 범위 밖으로 가면 연소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진짜 불완전 연소밖에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9번에 위험물법은 다 외워야 돼. 그렇죠? 그래서 위험 등급, 그렇죠? 위험 등급은 진짜 그거 안 나왔었는데 위험 등급까지 나왔네. 이제 잘 만들었네요. 됐어.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육류 위험물은 전체가 다 인류야. 특이사항이 뭐였어? 이류 위험물은 1등급이 없어. 이것들. 그리고 1류하고 3류 그죠? 4류, 그죠? 5류 이런 것들은 1, 2, 3등이 다 있지. 5류 위험물은 1등급과 2등급밖에 없어. 이렇게. 다음 시험은 행안부령 준비하자. 이렇게. 10번에 가연물의 발화온도하고 발화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어. 발화가 시작되기 전 점화원에 의해서 발화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고, 2번에 점화원을 제거했는데 자력으로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연소점이지. 실제 물질을 측정해보면 한 5도에서 10도 정도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거구나 이렇게 지. 근데 시험상에 연소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인화점과 발화점을 꼼꼼하게 공부해줘. 그 다음에 3번에 가연물을 최소 발화 에너지가 클수록 더 위험하다. 이건 한 번만 공부를 잠시 해보자. 니네 이거
우리가 천천히 볼게. 자, 가연물이 있어. 가연물. 이 가연물은 액체이기도 하고 고체이기도 하고 기체일 수도 있어. 그렇지? 이 가연물은 어떤 상태가 되면 불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딱. 불이 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부르니까 연소범위야. 연소범위다. 그치? 그러면 이때 열이 공급되면 되겠지. 열이라든지 주변 온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변 온도가 되면 열이 공급하면 이런 말 같은 말이야. 근데 이 온도가 이 열이 몇 도까지, 이 가연물이 몇 도까지 공급되면 이런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다. 인하점이다. 인하점이 되면 연소범위가 들어가야지 돼. 이때 연소범위를 최저의 형태를 한계라고 불러. 한계 됐지? 이 연소범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뭐하고 섞여 있길래 연소범위가 됐습니까? 가연성 가스만 이 온도 되면 되나요? 아니야. 연소범위에 대한 정체를 보니까 가연성 가스와 산소, 공기가 들어간 적 있는 거지. 산소를 해놓자. 산소. 이렇게 해서 한계를 만들어줬어. 한계. 그렇지? 이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이게 저마온이잖아. 여기에서 뭐를 하면 연소가 이루어져. 이때 첨가되는 것들은 뭡니까? 라면 저마원이지. 저마원. 이 인하점과 저마원에 대한 개념 잘 이해해라. 그럼 도대체 그럼 저마원은 얼만큼의 큰 에너지가 있어야지 불이 붙을까요? 날까요? 뭐는 거야. 이 형태를 최소한에 측정해 봤어. 그걸 갖다 우리는 최소 저마 에너지 이런 거지. 저마 에너지. 미니멈 이그니션 에너지 이렇게 돼 있어. 얘네들은 작으면 작을수록 정말 불 잘 붙는 놈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인하점은 한계의 인결. 그 물질에 대해서 최소 저마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불꽃일 수도 있고 마찰일 수도 있고 고온 표면일 수도 있고 다양해. 그렇지? 그래서 부분 이해해라. 3번은 작을수록 위험한 물질이지. 그렇지? 그다음 연소점은 발화점보다 낮은 거지. 그래서 발인비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지? 11번에 백드래프트에 대한 발생 징후로 옳지 않는 것은 백드래프트 징후 몇 번 했잖아. 영화를 보라고. 영화. 그렇지? 뭐야? 얘네 불완전 연소하니까 탄소의 입자들이 굉장히 액상처럼 찐득찐득해. 그러니까 창문을 흘러내려. 그게 타루야, 타루. 쭉 흘러내리고 있어. 유창 타고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그 오염된 물질 같은 것들 있잖아. 시커멓게 석유 이런 것들 쭉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창문을 봤는데 건물 내에서 연기가 요동치듯이 보여. 이것점은 헷갈린 거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화염은 보이지 않지만 창문과 화염이 없는 이유는 굉장히 뜨거운 가연성 가스만 가득 찼고 화염이 일정 부분 보일 수도 있겠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문을 열게 되면 산소 공급에 의해서 화염이 확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폭발이 일어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균열된 틈에 대해서 얘네들은 빨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야. 굉장히 고열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낮아지는 만큼 빨아들이고 쫙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휘 소리가 빨아들이면서 나는 소리야. 잊지 마. 그래서 뭐 소리는 휘파람 소리처럼 난다 이런 말이 빠졌네. 그죠? 그 다음에 답은 4번이었습니다. 11번. 12번에 그림 문제로 냈어. 그치? 착화. 핵심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라면 폭갱이 왜 이루어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압축파가 충격파로 됐었을 때 압축은 뭐야? 원래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속도가 확대되는 만큼 압력이 상승하게 돼. 근데 연소 때는 엄청 나죠. 근데 그것들이 점점 더 화재가 커질수록 이렇게 생각해 보자. 첫 번째 화염은 뭐였어? 첫 번째 화염의 크기는 이만했어. 이만했어. 이때는 얼만큼에 대한 연소 속도가 확대되면서 주변에 압력이 생깁니까? 요만큼 생겨. 이렇게. 근데 화재가 좀 더 확대되고 난 다음에 점점 더 커지니까 이번에는 이만큼 생기는 거야. 그래서만 첫 번째 갔던 압력보다는 두 번째 가는 게 더 빨라져. 연소 속도가. 압력이 상승이. 그러니까 앞에 가던 놈을 더 눌러. 이렇게. 뒤에 놈은 더 세게 눌러. 근데 개방 공간에서는 이게 눌러져 안 눌러져? 안 눌러져. 이해를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관일 때만 가능해. 압력을 중첩을 잘 시키려고 하면 내부가 거칠수록 중요해. 이렇게 해서 압력이 쌓였을 때 어떻게? 압이 막 쌓이다 보니까 뭐보다 연속도 자체가 엄청 빨라지는 거야. 음속보다 빨라져. 그때는 충격파가 생겨. 압과 화염의 확산 속도에 대한 개념을 같이 가져가야 돼. 됐지? 그래서 답은 1번이다. 화염에 대한 전파가 생기고 파가 압축하게 되고 이제 충격파가 발생되고 그 다음부터 폭갱이 생기는 거지. 폭갱 유도거리 기억하고 가고 폭염과 폭갱 무조건 나오고. 13번에 1번 하지입니다. 이건 안 틀리겠지. 통전 줄 딱 치면 C급. C급은 다시 얘기해.
C급에 대해서 약제가 있어 없어? C급은 어떤 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불을 끈다, 소화를 한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봐. 불은 어떤 물질만 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법상으로 따져보면 A급과 B급과 K급만 끌 수 있는 시험이 있어. 아니 C급도 끌 수 있는 시험이 있던데 아니야. C급 화재에서 써도 돼요 안 돼요에 대한 차이만 있댔어. 쌤 기억해봐. 뭐가 있어? 이렇게 볼게. 자, A급 소화 시험이 있어. 그죠? 뭐 우리가 말하는 중압 소재 이런 것들도 불 끄고 목재도 불 끄고 이런 것들을 A급으로 가. 그다음 B급 유리불을 꺼. 그다음에 C급 뭘 불을 꺼? 없어. 불 끄는 게 아니라 뭐 굉장히 이제 고압에 대한 이 개념이 이런 거야. 여기 50cm 정도 떨어뜨려 놔. 0.5m다. 0.5m. 그 약재를 분사해. 분사했어. 요 사이에 몇 볼트 정도 걸었습니까? 라면 요 사이에 전압을 35,000V 정도 걸어. 걸었을 때 전기가 통하면 이 약재는 쓰면 안 돼. 개념이 이해돼? 불 끄는 거 안 끄는 게 아니라 써도 돼 안 써도 돼 이 개념이 C급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통하고 있지만 약재를 뿌렸는데 써도 돼 안 써도 되는 C급의 적응성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어떤 가스들이 있어? 일반적으로 뭐 분말, 그치? 가스계 이런 것들 들어. 물 쓰면 안 되겠지 당연히. 물 뿌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C급은 적응성, 소화력의 개념이 아니야. 그걸 이해를 잘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K급이지. K급도 마찬가지야. 소화 시험을 해. 식용유, 스플래시 시험 이런 것들 하는 거지. 다음 시험에 나온다. 스플래시 시험이야. 수업 시간 좀 집중해. 그런 다음에 답은 2번이죠. 콘센트 이런 것들 일반 화재. 그렇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들. 1번은 기억은 C. 그렇죠? 그다음 디귿은 석유 줄처럼 B급. 그다음에 리얼의 나트륨 분말이다 하면 D급 금속 화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14번에 야, 이 말 절대 틀리면 안 된다잖아. 쌤이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안 나왔던 문제라고 했었고 간부에만 주로 주장창 나왔던 문제인데 얘네 틀리면 절대 안 돼 이거. 자, 뭡니까? 이렇게 있어. 벌써 불은 나 있어. 이렇게 나 있어. 일반 유류에 대한 특징하고 쌤이 얘기했잖아. 중질유라고 하는 부분들, 중류 이상급에 대한 저가형 기름은 다른 성상을 가져. 일반 유류는 증발 연소를 해. 증발 연소라면 표면 온도가 상승이 거의 없어. 왜 상승이 잘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화염이 그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증발할 때 그 에너지를 다 쓰면서 불이 나거든. 오랫동안 하면 기름 온도도 올라갈 수 있겠으나 근데 어떻게 중질유는 초반에 불을 태우면 중류나 이런 기름들이 여러 비점을 가진 물질들이거든. 그러니까 초반에 낮은 온도 때 벌써 증발을 해버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온도가 돼야지만 연소가 하는 놈이 있어. 그 연소는 뭡니까? 왼쪽을 일반적으로 비싼 기름, 휘발유라고 생각하고 1석유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3석유류 이상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럼 뭐가 있습니까? 중류 이런 것들이 있겠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얘네들 휘발하면서 가. 얘에서 무슨 연소? 증발 연소를 해. 증발 연소. 오른쪽은 뭡니까? 얘네들은 뭐 물질 자체가 탄화수소 그 물질 자체가 분해되면서 연소를 해. 특이하게 분해 연소를 해. 분해되니까 뭐를 가져? 열층을 가지는 거야. 이렇게. 이 열층이 점점 소진되다가 뭐 하부까지 열이 계속 전달되고 있지. 그래서 점점점 소진되다가 거의 끝으로 가서 한 10cm 정도로 가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오게 되면 하부에 있는 물이 양쪽에 다 둘 다 물 있댔어. 얘는 하부 전파가 없어. 이렇게. 얘는 열 전달이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물이 팽창해서 그렇지? 1000몇백 배씩 팽창하니까 불 붙은 기름이 튀어나가는 거야. 걔를 뭐라 불러? 보일러브라 부르지. 그래서 14번 구분 잘해. 1번은 보일러버 답이고요. 2번에 슬로우버는 위로 물렀더니 튀어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슬로브이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튀긴 기름 위에 물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게 튀긴 기름 불 붙을 때 생각해봐. 그렇지? 플러스 오버는 화염이 없는 상태인데 보일러버 같을 때야. 화염은 없는데 보일러버 같은 거. 그렇죠? 뜨거운 기름으로 덮었었을 때 튀어나가는 거지. 요거. 그 다음 오일오버는 2분의 1을 기억하면 된다. 중진류에서는 잘 안 일어나고 휘발유 같은 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15번에 구획실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1번에 플래시오버는 성장기하고 최성기 사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경계를 플래시오버 때문에 나누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굴뚝 효과가 발생했었을 때 계구부에 형성된 굴뚝과 역굴뚝이라고 표현하지. 그죠? 스택 이펙트하고 리버스 스택 이펙트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죠? 어떨 때라면 실내 온도가 높을 때 수직의 흐름이 생겨.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그죠? 역굴뚝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흘러오는 거지.
그래서 그 잘 읽어보면, 그죠? 지금 설명은 공기가 유입된다. 중성대 상부에서 공기가 유입된다. 역굴뚝일 때는 가능해. 그죠? 근데 지금 굴뚝이니까 많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3번에 연료지배형 화재는 환기지배형보다 연속도가 빠르다. 환기지배형이라고 하는 부분들 생각해 보면 되지. 환기지배형일 때 산소 공급이 들어가면 폭발적으로 연소 확대되는 백트래프트가 될 수 있어. 그치? 근데 연료지배형 화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화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연속도가 빠르다 생각하면 돼. 4번에 화재 플럼이다. 지금 나와 있는 형태 가연성 가스가 천장 따라서 화재를 발생하지 않은 쪽으로 확대되어 가더라. 롤러버나 플레임오버를 생각하면 되죠. 굴러가더라라고 나오는 거니까 바로 롤러버를 생각하고, 롤러버하고 플레임오버면 플래시오버하고 비교하는 문제를 조금 더 준비하면 좋아.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16번에 위험도는 우리가 늘상 해왔고 가장 쉬운 축에 속하는 거니까 위험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산을 통해서 위험을 판단하는 것을 정량적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상한계가 있다. 상한계, 하한계, 하한계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죠? 위험도이기 때문에 분자하고 분모가 단위가 같아. 그래서 위험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차원수.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단위가 같을 때 상쇄돼서 없어지는 것과 똑같아. 단순하게 어느 정도 위험해 정도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지금 16번 문제를 머리를 약간 잘 쓴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보통 이제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줘. 메탄이다, 에탄이다, 뭐 프로판이다. 그러면 연소 범위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 실험식 같은 거니까. 그리고 야, 요소 범위 틀렸어요 라고 할 때 태클을 걸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다 바꾼 거야. A 물질, B 물질, C 물질 이런 식으로. 잘 썼어. 이렇게 해야 뭐 하자가 없어.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A는 10, B는 17.75, C는 43 이렇게 나올 거야. 계산해 보면 돼. 편해. 그 다음에 17번에 일정 상승률 줄 딱 쳐놓고, 그지? 일정 상승률. 제가 얘기했어. 우리 차동식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면 감지하는 형태다. 그걸 갖다 우리는 유식하게 주변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 이렇게 보통 불러. 그러니까 차동식은 온도 차가 발생되면 동작합니다거든. 예를 해서 기본적으로 1분 이내에 한 15도 정도 상승하면 동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렇게 한번 보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넓은 범위지. 넓은 범위. 넓은 범위는 뭐 우리가 말하는 스포트형은 일국소. 넓은 범위는 분포 이렇게 나오겠지. 답은 1번이지. 그죠? 2번이 답이려고 하면 일정 상승률 일국소 이런 말 해야지. 넓은 범위 전체가 온도 상승이 하는 게 아니고 특정 부분이 열만 오르면 감지할 거야. 그 스포트형 감지기.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잘 이해해야 된다. 정온식은 정해진 온도, 일정 온도가 되면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전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감지선형, 전선의 형태가 아닌 것을 하면 스포트형. 이렇게 구분하라고 그랬어. 이거 중요하다. 이게 정의 속에 있는 말이다. 그치? 여기까지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이야. 그런데 18번 문제가 나와서 이제 앞쪽으로 보면 조금 더 이제 열려있다고 생각해야 돼. 공부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라고. 그죠? 경보설비 보자. 자, 시각경보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어. 청각장애를 위한. 이거 보통 많이 틀리게 만드는 것은 시각장애를 위한 이렇게 해. 그죠? 그 다음 전멸 형태로 돼 있어. 전멸이 내가 시각경보를 4개를 설치했어. 근데 동시에 점등 안 되고 깜빡깜빡을 같이 안 하고 깜빡깜빡 해. 그러다 우리는 비동기 방식. 동시에 동작하는 것을 동기 방식 이렇게 불러. 동시에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2번. 야, 이거 지네 틀리고 질문하는 거 보니까 쌤 너무 가슴 아팠어. 봐. 회로수가 이렇게 수신기가 있잖아. 수신기가 이렇게 3층짜리의 수신기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3층 건물 하나 더 해놓게 이렇게. 그런데 자 봐. 여기 회로는 3군데가 있어. 발신기가 3개다. 이렇게 발신기. 3층에 알아서 3개 회로 경계구역이 있단 말이야. 지구회로가 3가지야. 이 지금 P형 시스템에서는 어떤 식으로 선로가 연결됩니까? 라면 각 회로가 1대1로 연결돼 있어. 자, 보자. 이렇게 하나, 2개,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야. 이게 1대1 방식이야. 수신기에도 한 회로 있고 각 회로도 하나씩 1대1 방식이지. 그런데 R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R형이다. R형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얘네들 부분들을 누구를 통해서 중계기라는 놈을 쓰면 된단 말이야. 중계기. 그래서 내가 수신기에서 중계기까지 갈 때는 그냥 통신선 하나만 가면 돼. 1.
나머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면 돼. 그냥 이렇게 이게 여러 대 다 이렇게 할게. 1대 다 방식인 거야. 좀 더 나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대 다도 가능해. 다도 한 선로에 여러 회로가 가능해. 선로를 하나만 쓰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1대1 방식이 아니라 1대 다 방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답이 2번입니다. 1대1 방식은 P형이지. 비상방송은 방송으로 화재 사실을 알리는 거 맞고, 이온화식과 강전식은 연기를 감지하는 거 맞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조금 더 좀 더 난이도는 낮은 편인데 경보설비나 소화설비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이걸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내년 시험을 다시 한번 친다고 하면. 19번입니다. 위험물의 소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이것도 머리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고민하지 마. 그냥 황리는 물속에 있으니까 써도 돼. 그지? 뭐 황리 뭐 하면 그 우리가 막 황화린 이런 것들에 좀 고민하는 거지. 이제 기존 기출에 대한 베이스가 있으니까. 유황 괜찮고요. 그지? 그다음에 경유 휘발유는 포 많이 쓰고, 탄알루미늄, 알킬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건조사 팽창 질석을 이용하더라. 탄알루미늄은 왜 안 됩니까? 라면 메탄이 나오게 되는 거 우리 들었잖아. 그치? 메탄이 나오고, 알킬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옵니까? 라면 알킬알루미늄 종류가 꽤 많잖아. 트리메틸알루미늄, 트리에틸알루미늄, 트리프로필알루미늄 등등 있잖아. 그러니까 다 각이 다 메탄, 에탄, 프로판이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물을 쓸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답은 4번입니다. 20번에 CO2 소화약제. CO2 이제 큰 형태가 뭡니까? 이게 두 가지를 알고 가는 거지. CO2는 모든 가스에는 질식 효과가, 냉각 효과를 가지고 있어. 질식도 가지고 있지만, 생각해보자. CO2는 무거워. 그치? 우리가 공기보다 이제 분자량 자체가 더 무겁잖아. 1.5배 정도 무겁고, 무색 무치고, 허용 농도가 어떻게 되냐? 5000 ppm이잖아. ppm. 그런데 얘가 독성이 없으니까 뭐가 됩니까? 독성이 없으니까 얘는 뭐 독성가스라고 취급을 안 한다고 했어. 여기에다가 요만큼이 독성가스의 기준점이고, 플러스 독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CO2는 독성가스가 돼. 근데 독성가스는 아니야. 그래서 1번은 틀렸지. 그죠? 그 다음에 무색 무치로 또 전도성 가스가 아니야. 전도성 가스는 전기화재 못 쓴다 쓴다의 개념이거든. 그거 없어. 그 다음에 쓸 수 있으니까 2번에 질식 소화와 기화열 흡수에 대한 냉각 효과가 있다. 있지. 한 물의 한 10분의 1 정도 생각하면 돼. 10분의 1. 이게 실험실마다 조금씩 다르고 액화 상태냐 아니냐 해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삼류, 오류. 모든 가스계는 삼류와 오류에 적응성이 없어. 있지만 자체 전기압이 높으니까 별도의 가압원이 필요가 없어. 할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압원을 거기다 많이 둔단 말이야. 아니면 채워두든지 있어야 돼. 그치? 답은 2번이네. 21번에 할론. 이 문제 좀 나쁘지 않았어. 이게 진짜 중문제 정도 수준인데. 그죠? 1번에 보면 지방족 탄화수소 메테인, 에테인에 있는 구조에서 그 수소 대신에 뭐 할로겐 원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약재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지?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메탄과 똑같으면 이게 가연성 가스가 되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1번 틀렸어. 말을 잘 이해해봐. 2번에 그죠? 모든 가스계 소화 설비는 삼류와 오류에 적응성이 없어. 지금 뭐야? 금속 수소화물 삼류, 유기 뭐 지금 나와 있는 유기 가산화물 오류 적응성 없어. 쓰면 큰일 나. 그 다음에 3번에 독성이 높아. 그래서 지금 안 쓰잖아 우리가. 240이. 그치? 답은 4번이네요. 질소가스 가압원이 필요하다. 22번에 포소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야 니네 이거 수업 때 쌤이 이걸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작년 문제 대비해보면 앞으로 공부해야 될 방향이 조금 나오잖아. 작년에 뭐야? 표면 하 주입 방식을 썼어. 탱크가 엄청 커졌어. 직경이 이제 거의 60m가 넘어서면, 직경 60m 꽤 크다. 이제 전체 이제 포에서 방출구를 아무리 갖다 대도, 아무리 뭐 면적 얼마마다 뭐 이제 방출구를 다 놓는데, 포가 이렇게 가도 가운데 있는 화임이 잡히지 않는 거야. 불을 꺼야 되는데 이게 화임 계속 살아있어. 이 자식이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으로 집어넣는 게 더 효과적이란 말이야. 걔네들을 이제 표면 하주입 방식, 얘는 상부포, 얘는 하부포가 되는 거야. 근데 고민인 거지. 야, 기름이 이만큼 차 있대. 기름이 이만큼 차 있어. 기름을 노란색으로 합시다. 기름이 이만큼 차 있어. 근데 방출구를 하부에서 달아가지고 쏘았어. 이렇게 포가 나가. 그럼 어떻게 돼? 내부 작살나.
야, 몇십억짜리 기름 탱크 하나 하는데 다 날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야, 기름에 오염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포라고 하는 소화약제에 대한 특성을 공부해서 한번 정리하면 되지. 뭐가 있습니까? 하면 포는 원래 어떻게 돼 있어? 포를 딱 생각해 보면 포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원래 포는 원액,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거품이 된단 말이야. 거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포원액은 물하고는 섞여.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형태의 성질을 뭐라 불러? 그러면 친수성 이렇게 불러. 그냥 섞인다고. 친수성이야. 무조건 갖고 있어. 되겠어? 그러면 기름하고도 친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친유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친유성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둘 다 가지면 뭐가 돼? 양친이 돼. 친이 두 개 해주거나 양친매 이렇게 불러. 그지? 그 다음에 물하고만 친해. 그러면 물하고만 친한 놈을 단친매 이렇게 해. 근데 잊지 말아야 친매라고 하는 친한지 정도는 물하고는 기본으로 친하다고. 이건 기본이 된다고. 기본. 기름까지도 친해요. 일적으로 적자. 기름하고도 친해요. 그러면 양친이야. 양친매. 물하고만 친하면 단친매 이렇게 부를 거라고. 여기까지 딱 이해해. 그치?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기름하고 친해버리면 포를 집어넣었더니 기름하고 섞여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안 섞이는 놈을 선택하면 되겠네. 뭐만 친한? 물하고만 친한 놈을 딱 선택하면 되잖아. 그게 누가 있어? 그러면 뚱뚱하면 수성막포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그러면 합성계면 합성제포가 있는 거야. 불화담배포가 있는 거야. 불화담배포. 그치?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양친매 둘 다 친한 놈들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담배포 또 합성계면 활성제포. 합성계면 활성제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 잘해. 근데 한 개만 더 보자. 양친매 단친매에 있는 놈들이 기름하고도 친하면 효과는 또 좋은 점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게 뭐야? 위로 집어넣으면 자 탱크가 있더라. 위로 요만큼 있지. 이렇게 불났어. 위로 집어넣게 되면 잘 붙어. 잘 덮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쓰지. 유면봉쇄성 이런 말 써. 양치면 유면봉쇄성 엄청 뛰어나. 잘 봐. 안 뛰어나야 되는데 뛰어난 놈도 있어. 수성막포야. 수성막을 형성해가지고 잘 덮어. 그래서 수성막 3M에서 만들었다가 대박을 한번 친 거지. 단점도 많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 포 원리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지. 뭐 연결시킵니까? 포원액에서 포에 대한 비율은 뭐야? 팽창비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지? 포원액의 비율가 포원액 분의 포가 되는 거. 세 개 섞였을 때 부피가 되는 것들 하는 거지. 이해를 잘해서 봐. 그래서 22번의 답은 그죠? 1번은 불화담백포는 담백포의 단점을 보완됐고 2번에 알코올형은 일반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네 가지 포랑은 전혀 달라. 그죠? 이거에 대해서 원리를 조금 더 다음에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약간은 수용성, 적응성이 있더라. 그 다음에 3번에 양친매죠. 양친매. 내유성이 뛰어나지 않지. 똑같은 말이야. 기름하고 안 섞이는 단친매라고 하는 놈들 있지. 얘네들은 내유성이 있어. 기름하고 안 섞여. 안 섞이다 보니까 잘 못 덮어. 예외는 이 아이야. 좀 어렵지만 이해를 해봐. 그 다음에 4번.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23번. 쌤 이 문제 보고 요거 봐라 이런 생각했어. 이 새끼들 이거 떨어뜨릴 문제 하나 내는구나. 근데 니네 이걸 풀어봤었으면 잘했어. 그걸 시키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잘했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쌤 요거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줄게. 열에 대해서 전달이 돼. 열은 어떻게 전달돼요? 라면 보면 전도가 있을 거고 대류가 있고 복사가 있어. 복사가 원거리 발화는 다 복사로 이루어지고 감지기나 헤드가 작동은 다 대류야. 그리고 연소가 발생될 수 있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면을 가열하는 형태는 전도가 돼.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단면적에 대해서 두께에 대한 열 전도율 이거 중요하지. 그래서 온도차야. 온도차의 공부를 또 다시 또 해. 니네 온도차를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은 이 물질이 초기 온도가 높을수록 쉽게 불나고 발화 온도가 낮을수록 쉽게 불나. 이런 것들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그 다음 뭡니까? 똑같지. 이번엔 이렇게 생겼다. 이 아이가 어떻게 바뀌어요? 보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대류열 전달 개수로.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복사는 전혀 다른 세상인 거야. 복사는 어떻게 됩니까? 복사는 똑같이 단면적 기준인데 이렇게 봤어. 시그마의 t의 4승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야 니네 이까지 하고 원래는 요소가 더 있어라고 나 가르쳤지 수업 시간에. 멍해. 그런 건 책에도 없고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묻는 거야. 심화 과정 애들 한 되고 이 점요론도 했었어. 야, 이네들 뭐가 돼?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입실론과 파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감소시키는 요소들이 있어. 확산계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참고만 해. 이거 뭐 보면 됐어. 근데 추가로 복사에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복사 에너지가 방사가 될 때 걔를 우리는 점요론 이렇게 부르는데 걔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는 거지. 점요론 이렇게 생겼다. 면적당 안 할 거고 난 그냥 볼 거야. 면적당. 이 좀 점요론은 이 문제는 약간 단위 면적당으로 돼 있네. 단위 면적당. 태클 잡으려 했더니 아니구나. 됐네. 이게 이렇게 생겼어. 이걸 조심해서 봐야 된다. 4분의 파이 r의 제곱에 xr의 q땡이거든. 다시 한번 보자. 뭐예요 이렇게 도대체. 나 처음 들어요 하는 친구들도 괜찮아. 이건 다음에 안 해도 될 것 같아. 뭡니까? 자 보자. 플래시오버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 플래시오버. 자 이렇게 천장에 뜨거운 열기류가 흘러가. 바닥면을 가열시켜서 바닥면의 온도가 자연 발화점까지 가면 플래시오버가 생길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여론은 이렇게 간다면서요 했어. 근데 딱 보자. 시간을 딱 멈춰봐. 그리고 화점을 딱 한 군데라고 집중해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방사될 거예요? 이런 거지. 이렇게 방사가 돼요. 이해되겠어? 이렇게 방사가 된다고. 아니 이거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화염이 있으면 이렇게 방사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걔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이걸 점요론 이렇게 불러. 점요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만 되면 여기만 플래시오버. 그게 아니라 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전체를 골고루 가열시키는 것과 똑같아. 이게 어려운 개념이지만 해봐. 그래서 집어넣자. 얘 뭡니까? 자, 화재로부터 발생된 에너지 총 에너지를 Q땡이라고 보자. 열 방출률이라고 불러. 좀 어려운 말이다. 연류소 다음 개념이지. 열 방출 에너지가 나가. 그런데 복사도 되고 전도 되고 우리가 대류도 된단 말이야. 그 복사는 저기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지. 그걸 갖다 우리는 복사 분율 이렇게 부를 거야. 몇 프로 정도 된다고 그랬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50%래. 50%. 50%가 복사 분율이야. 0.5 집어넣고. 그 에너지가 얼만큼입니까? 에너지는 열 방출률은 120. 그 다음에 R이 중요한데 R을 좀 잘 봐. R이 뭡니까? 라면 화염 중심부터에 대해서 거리야. 그 표면까지. 요 부분의 면이다. 이렇게 하면 화염 중심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를 R이라고 불러. 이게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1m래. 1m. 그래서 이게 직경이다 이렇게 식으로 따지면 안 돼. 그래서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 나왔어? 이 아이를 3.14 하면 계산 시간 많이 걸리거든. 쌍욕 할 뻔했는데 3으로 퉁쳐.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하면 답은 5가 나와. 5가. 야, 니네 수업 자료에 보면 쌤이 한번 해준 적 있다. 봐. 근데 난 이거 안 나왔어. 이런 걸 왜 내냐? 이걸 상이지. 그래서 쌤이 틀려도 되겠어요? 라는 것들이 이 문제 하나 있어. 이렇게 봐. 그죠? 좀 더 들어가면 뭡니까? 라면 그 거리가 화염의 폭을 L이라고 보는데 여기 2배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더 커야지만 적응성이 실제로 이렇게 돼. 하지마. 안 해도 돼. 24번에 르샤틀리에지. 르샤틀리에 쌤이랑 많이 했었다. 그지? 주구장창 쌤에 나올 거라 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은 가연성 가스만 해당 사항이 있고 총 100%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뭡니까? 하면 100. 지금 하한계만 물었어. 상한계는 잘 안 맞을 수 있다고 했어서 하한계를 실제로 많이 내. 근데 다음 시험에 바로는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다시 나온다고 하면 상하한계를 같이 물을 거야. 그래서 시간 좀 더 2배로 걸리는 거거든. 이렇게. 그치? 몇 프로냐 이렇게 했을 때 21대 하한계 4. 그 다음에 40%일 때 하한계 20. 그 다음에 41대 하한계 10. 또 머리 잘 썼지. 뭘 잘 썼어? 혼합가스를 뭐라고 그랬어? 그죠? VA 아니 LA 하한계를 LB, LC 이렇게 했잖아.
왜 그랬어? 메탄, 에탄, 프로판 이렇게 하면 야, 한 게 안 맞는데 그럼 태클 거는 거야. 그러면 고민하거든. 보편 타당한 지식이 이런데 이게 되냐 이런 거지. 그지? 주어진 농도로 계산해라. 아예 임의의 물질 A, B, C 해버린 거야. 그렇게 생각해. 그지? 구해보면 답은 9.09 해서 9.1이 나와. 약. 됐죠? 그 다음 25번. 늘상 나오는 문제지. 위험물 문제에 대한 개념으로 보고 물로 주수했었을 때 가연성 가스가 나오거나 이상 발열 반응이 생기면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이런 거지. 칼륨 수소가 나오고 탄화칼슘은 아세틸렌 가스가 나온다. 그지? 탄화칼슘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해. 탄화칼슘. 칼슘이고 탄화. 근데 이거 아직까지 좀 헷갈리는 친구 있을 텐데 공부 제대로 해. 탄산칼슘이라는 게 있어. 탄산칼슘. 분필이야. 생석회석, 시멘트, 탄산칼슘. 얘네들은 분진 폭발하지 않아. 이렇게 꼭 기억시켰잖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세틸렌. 과산화나트륨은 물 닿으면 뭐가 나와? 산소가 나와. 산소가. 그런 거다. 그지? 그 다음에 오항아린. 마지막으로 묻었으니까 뭐 잘했을 것 같아. 황화수소 뭐 이런 것들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된다. 그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형태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 그러면 이나칼슘 이런 것들. 그죠? 이나칼슘은 포스핀. 그죠? 앞쪽에서 나왔던 탄산, 탄화, 알루미늄 이런 것들 있잖아. 걔들은 메탄 이런 것들. 25분까지 좀 긴 시간으로 풀이를 했는데 풀이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일단은 시험에 대해서 아픈 기억이지만 빨리 잊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약간 방향성 같은 것들 몇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 형태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되는 거지.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고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을 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상의 느낌들이 있는 문제의 반면에 거기다가 중이나 하들도 있었어. 그래서 시험이 어렵진 않아. 시험은 중과 하를 맞춘다고 해서 합격되진 않아. 중상 중에서 상에 가까운 문제를 누구와 실수를 하지 않고 맞추느냐가 결정이 돼. 시원섭섭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이걸 왜 쌤이 좀 더 강력하게 전달을 못해서 혼란을 헷갈려 했을까, 이렇게 크게 반성하고 있고, 더 강력하게 야 이건 이렇게 해서 반드시 구별해야 돼. 니네 큰일 난다. 몇 년 후에 이렇게 덜 하도록 쌤도 많이 반성하고 강의 좀 더 준비할 테니까 꿈이라고 하면 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뭐 전문적인 자격증을 땄지만 주사를 취득했지만 니네가 꿈이라고 하면 정말 하고 싶어 하면 뭔가는 희생해야 돼. 그 희생하는 시기가 좀 더 길어질수록 많이 쌓이기도 해. 그치? 그래서 제시를 만약에 준비한다면 너무 늦게 시작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도전한다면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도 쌤이 얘기했지만 당락은 하기 결정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법이 너무 쉽게 났을 때 정말 큰일 난다. 니네 단디 꼼꼼하게 제대로 지대로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어. 작년 영상도 보면 비슷한 얘기하고 있다. 내년에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야 봐, 내가 했던 거 전부 다 나왔지? 합격해. 이렇게 잘 친 친구들은 쌤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면접이 엄청 어려워. 야 진짜 면접 어려워. 그러니까 면접을 지금부터 준비해. 체력은 바로 준비하지 마. 니네 진짜 못 나가. 왜? 막판까지는 한 2, 30일, 한 달이 책상에만 앉아 이렇게 공부하고 있거든. 이렇게 근육이 펴지니 젊더라도 안 돼. 그래서 러닝을 먼저 시작하든지 몸을 만들어가. 그치? 각 학원별 아니 뭐 좀 합격 컷이 꽤 많이 높아져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어라고 얘기했었는데 또 안 될 가능성도 좀 생길 것 같아. 지방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생각하면 쌤이 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늘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좀 더 힘내자. 늘 응원한다. 여기까지만 하고 풀이 마치도록 할게. 화이팅! 합격은 에듀윌이다. 이렇게 부릉막 시키더라.